자, 아까 그 조사 설계의 목적에서 두 번째 별량의 통제, 그 중에 이제 맥스민 컨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controlling the extraneous variables, 외생 변수의 통제, 예, 이제 별량의 통제 중에 외생 변수의 통제가 있는데요. 이 외생 변수의 통제는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과의 일반화를 넓히는 것,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을 바로 이제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사 설계의 핵심 과제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추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제 외생 변수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무작위화와 그 다음에 균형화, 그 다음에 제거, 포함, 통계적 방법, 이렇게 다섯 가지 외생 변수의 통제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작위화, 랜더마이제이션인데요. 이제 실험 대상을, 집단을 선정을 할 때, 뽑을 때, 임의적으로 이렇게 뽑는 것보다는 무작위적으로 뽑는 거죠. 배정을 하는 거죠. 이걸 무작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들을 잘 섞어 놓고 무작위로 이것들을 추출을 하는 것이죠. 무작위로 추출함을 해야지 그게 그 다른 어떤 그 원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거,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제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거가 있는데요. 제거는 외생 변수가 될 수 있는 변수의 개입을 미리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생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변수들을 미리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거죠.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이제 학력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졸이냐 고졸이냐 뭐 대졸이냐에 따라서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학력자들을 어느 한 곳,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을 뭐 고졸로 한다든지 또는 대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를 피운 흡연자와 또는 폐 질환과의 관계를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꼭 담배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뭐 작업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또는 뭐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리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화인데요. 균형화는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외생 변수들을 단계별로 그 대상자를 분류하고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이제 그 대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뭐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출신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대상자들을 분류를 해놓고 분류한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추출을 하는 그런 균형화 양쪽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고 또 이쪽에도 뽑고 경기에서도 한쪽 뽑고 이 사람 뽑고 이 사람 뽑고 강원도에서도 하나 뽑고 또 이쪽에도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함이 있습니다. 포함은 이제 외생 변수를 하나의 독립 변수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독립 변수로 보고 그 요소 그 외생 변수의 효과를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흡연과 폐 질환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뭐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작업 환경이 나쁜 경우에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변수로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설문지에다가. 당신은 뭐 음주를 얼마나 하십니까? 또는 일하는 작업 환경이 뭐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 가지고 일하는 작업 환경이 매우 안 좋다든지 또는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이제 조사 대상 조사를 한 다음에 빼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함을 시켰다가 분리해내는 경우죠. 제거하고는 반대. 제거는 아예 처음부터 제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 포함은 조사한 다음에 분리해내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통계적인 그 분석 방법,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이제 SPSS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외생 변수들을 아예 거기서 포함을 안 시켜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할 때 그때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생 변수들을 통제를 하면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거죠. 결과가 일반화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성을 또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외적 타당성은 그 결과가 다른 대상이나 또는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모집단에 일반화가 가능한가, 이런 거를 외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 그 샘플의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샘플이나 모집단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가,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이제 외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반화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외적 타당성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적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험 대상과 실험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험 변수에 대한 반응이 대상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상이한 대상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실험 대상과 실험 변수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가 왜곡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적 타당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험 상황과 실험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러니까 상황도 이제 그 세팅이 통제가 외부와 통제가 가능한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실험 변수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세팅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이걸 외적 타당성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우발적 사건과 실험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역사 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발적 사건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 우발적 사건이 실험 변수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발적 사건이 개입이 되게 되면 실험 결과가 그 우발적 사건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호손 효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호돈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그 실험 그 집 대상이 본인이 내가 실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리 알게 되면 그 실험 변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본인이 그걸 아는 경우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는 그 결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타당성에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심리적 효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변수의 대표성 상실 문제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측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그런데 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되는데 잘못 그 선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설문 문항을 잘못 만드는 경우죠. 예. 예를 들어서 차량의 성능을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뭐 차량 성능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뭐 내구성이나 또는 뭐 충돌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수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차량의 색깔이라든지 뭐 색상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성능하고 색상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뭐 무슨 색깔이 더 그 뭐 차 성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외적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설계의 형태를 보면은 조사 설계 형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 설계와 비실험 설계인데요. 실험 설계는 실험실에서 하는 것처럼 그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독립 변수를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조사자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설계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변수들을 실험 변수들을 조작을 해서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에서 하는 그 실험을 하는데 실험실, 그러니까 무균실이죠. 그 아무 다른 밖에서 외부적인 어떤 세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실험만 하는 경우죠. 뭐가 어떻게 원인 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실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를 잘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 실험 설계는. 근데 이제 비실험 설계는 실험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런 그 공간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뭘 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일반 그 자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기 중이나 뭐 이런데 많은 그 세균들이 이렇게 이제 떠다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실험하는 그 결과에 또 이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곡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독립 변수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는 그 결과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는 밝힐 수 있는데 이게 직접 원인이다 아니다 이런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X는 지금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죠. 그러니까 X는 원인이고 Y는 결과입니다. 실험 설계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근데 비실험 설계는 이 독립변수들이 노출이 돼서 여러 가지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를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과를 통해서 이 원인 변수들이 관계가 있다 없다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상관관계만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설계 이게 이제 비실험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설계의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사 설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을 잘 보십시오.
독립변수의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왼쪽은 조작이 가능하고 오른쪽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험 설계는 2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조작이 가능한 것은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 실험 설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후 설계, 현장 설계, 현장 조사만 이제 조작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조작이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그 실험 상황, 세팅, 실험 상황은 어디인가? 실험실에서 하는 건가? 현장에서 하는 건가? 실험실은 다른 외부의 세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하는 거죠. 그 현장은 다른 세균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현장, 필드입니다. 자, 여기 실험 상황에서 보면 실험실에서 하는 것을 실험실 실험 설계, 즉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것을 유사 실험 설계 또는 현장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사후 설계, 즉 현장 조사,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조작이 가능하고 실험실에서 하는 설계를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실험실 실험 설계라고 하고, 이 설계가 가장 인과관계를 잘 밝혀낼 수 있는 실험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 실험 설계나 사후 설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변수 조작이 가능한 것은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고, 독립변수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후 설계 또는 현장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설계,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비어있는 곳을 한번 볼까요? 독립변수의 조작이 불가능하면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조사 설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는 외부의 세균을 다 차단할 수 있고 원인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험실에서. 근데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설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설계는 세 가지,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설계,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조사 설계의 분류에 대해서 조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